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58살이죠. 남편을 몇 년 전에 사고로 떠나보내고 외동아들 지훈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28살인데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번번이 떨어져서 저까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성격은 참을성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면 항상 가난한 순자로 불리죠. 특히 최미정은 예전부터 절 무시해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창 경조사 모임이 있었는데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미정은 사업가인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늘 그 사실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깔보죠. 순자야, 아직도 힘들게 사냐? 미정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요즘 가사도우미 일은 어때? 많이 벌어?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이 옷 어디서 샀어? 동대문 야시장. 미정이 제 옷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백화점에서만 사는데 역시 다르네. 제가 입고 간 옷은 온라인에서 할인할 때 산 거였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지훈이 취업은 어떻게 돼? 요즘 젊은 애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던데. 다른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돈 있는 집 애들은 유학도 보내고 하는데 말이야.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내 딸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거든.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만 투자라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근처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김 여사가 나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 어디 다녀와? 내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 여사는 65살로 이 동네에서 오래 가게를 하셨어요.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는 분이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 여사는 제 마음을 아시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하나 가져가. 복권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복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온다고 하잖아. 저는 복권을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권이라도 사야 하나 싶었거든요. 1,000원을 드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요? 친구분들은 어떠셨어요? 응, 다들 잘 지내더라. 저는 최대한 밝은 척했어요. 지훈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또 그런 말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비웃는 표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복권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희망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미정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돈이 없다고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왜 제가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든든했는데 지금은 정말 외로웠어요. 새벽에 깨서 복권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번호들을 보니 별 의미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미정에게도
저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이제 다를 게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콤한 상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온다. 정말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복이 올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 일을 나가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어제 미정이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른 직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혼자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순자 씨 오늘 왜 그래요? 멍하니 있네. 함께 일하는 김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어제 친구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말해봐야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구멍가게를 다시 지났습니다. 김 여사가 밖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순자 씨, 어제 복권은 어떻게 했어? 김 여사가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아, 집에 두고 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추천 방송 꼭 봐. 언젠간 복이 올 거야, 진짜로.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지훈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는데 또 떨어지다니. 괜찮아, 다른 데도 많잖아. 제가 위로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지훈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훈이도 힘들어하고 저도 매일 무시당하며 사는 게 너무 버거웠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지훈이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낙담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복권을 꺼내 봤어요. 정말 이런 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김 여사 말대로 복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올까요? 저는 복권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은 남의 얘기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훈이도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덜했을 거고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견뎌내야 하는 거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새벽에 잠깐 깨서 복권을 또 봤습니다. 번호들이 무의미해 보였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주최한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정은 평소보다도 더 으스댔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놓고는 자기가 다 계산할 거라며 뽐내더군요. 요즘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미정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새 차도 샀고 아파트도 더 큰 데로 이사하려고 해. 다른 친구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딸 유학 소식도 들려줘야겠네. 미정이 계속했어요. 호주에서 좋은 성적으로 학기를 마쳤대.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만 보람이 있어. 부럽다, 정말.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는 언감생심이야. 미정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순자야, 넌 이런 거 해줄 여유도 없지?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도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미정이 계속 파고들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특히 돈 없는 집 애들은 더 힘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묵묵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여유가 있어야 애들도 덜 부담스럽잖아.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순자는 혼자 벌어서 더 어렵겠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두들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벌써? 미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길에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억울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지훈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매번 무시당하고 매번 움츠러들고. 복권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말 이런 게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제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미정을 이기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무시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복권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 운명의 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복권 추첨 방송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대로 봤습니다. 오늘 로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복권을 어디 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첫 번째 번호는 7번입니다. 그때 갑자기 복권 위치가 기억났어요. 서랍에 넣어뒀죠. 혹시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번호는 14번입니다. 제 복권을 보니 7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신기했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21번입니다. 21도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번호는 28번입니다. 28번도 맞았어요.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번호는 35번입니다. 35번까지 맞았어요. 이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번호만 맞으면. 여섯 번째 번호는 42번입니다. 42번. 제 복권에 있었어요. 6개 번호가 모두 맞았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15번입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맞았어요. 1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맞았습니다. 정말로 맞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복권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엄마야.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첨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50억 원이었어요. 5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울부짖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제가 당첨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맞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김 여사 말이 맞았네요. 복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놓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훈이한테 말해야지. 그런데 바로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미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우쭐댔던 미정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더 여유로워진 거죠. 하지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너무 흥분되고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정말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권을 꼭 쥐고 잠들려고 했지만 계속 뒤척였어요. 정말 제 인생이 바뀌는 건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복권을 꼭 쥐고 말이죠. 손에 땀이 나서 복권이 젖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복권 당첨 확인 받으려고 하는데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원이 복권을 받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얼굴이 놀람표로 바뀌더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다른 사람을 불러왔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왔습니다. 복권을 다시 확인하고는 저를 따로 안내했어요. 축하드립니다. 1등에 당첨되셨네요. 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약 35억 원 정도 됩니다. 팀장이 설명해 줬어요. 35억 원.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칠 후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가족분들께도 신중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당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네 가게 앞을 지났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지훈이부터 조심스럽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지훈이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은행에.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35억 원이 생겼다고 하면 믿을까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지훈이 미래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여유로워졌거든요. 장을 보러 가서도 가격을 보지 않고 샀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줬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지훈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그냥 기분이 좋은가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숨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새 가방도 하나 샀고 평소보다 좋은 옷도 샀거든요. 물론 너무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정이 예리하게 봤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미정과 마주쳤어요.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미정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그 가방 새 거네? 미정이 물어봤어요. 아, 이거요? 할인할 때 샀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브랜드 가방인데? 할인해도 비쌀 텐데. 미정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며칠 후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자야, 오늘 시간 있어? 차 한잔하자. 미정이 말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미정이 제 옷차림을 물어봤어요. 새 옷도 입고 가방도 바꾸고. 그냥 기분 전환으로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혹시 돈이 생겼어? 미정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면 지훈이가 취업했다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캐물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듯이 말이죠. 순자야, 우리 사이에 뭘 숨겨?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눠야지. 미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야, 박순자. 미정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뭔가 숨기는 거 맞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숨기고 살 수는 없겠더군요.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그때까지 전전긍긍할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와 둘이 앉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지훈이가 궁금해했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가 복권에 당첨됐어. 지훈이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웃으면서 엄마, 농담은 그만하세요 라고 했어요. 진짜야. 1등에 당첨됐어. 제가 당첨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지훈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35억 원이야. 세금 떼고 말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훈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무시하던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맞서세요.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래도 엄마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봐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며칠 후 미정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나와봐. 미정이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 친구 서너 명이 와 있었어요. 모두 제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복권에 당첨됐다며? 미정이 따져 물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저는 당황했어요.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 은행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박순자. 이런 건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제 일인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숨기고 있어. 미정이 화를 냈어요. 이런 기쁜 일을 혼자만 알고 있다니. 사실 미정이 화내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제가 더 많은 돈을 갖게 된 게 못마땅한 거였죠. 그래서 얼마나 당첨됐는데? 미정이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야, 우리 사이에 뭘 숨겨? 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몇십억은 될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아, 안 말하려면 그렇게 해. 미정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의 끝이야.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미정아.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미정은 돌아서 버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따라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갑자기 돈 많아진다고 우쭐 때네. 친구들한테도 인색하고. 집에 들어와서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다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상관없어요. 진짜 친구라면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친구라면 제 행운을 기뻐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화내고 있으니까요. 엄마,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지훈이가 조언했어요. 진짜 엄마를 아끼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세요. 그날 밤 깊게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미정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김 여사를 찾아갔어요. 복권을 사게 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여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복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왔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 여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다 아신다는 듯 웃으셨어요. 축하해 순자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 네,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미정 같은 사람들한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미정이 또 찾아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순자야, 미안해.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 저는 냉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미정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 사업이 요즘 좀 어려워. 역시 그렇더군요.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움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잠깐만 빌렸다가 곧 갚을게. 1억 정도면 돼. 미정이 말했어요. 1억을 곧 갚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미정아, 미안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안 돼. 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친구라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어?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맨날 무시하고 깔보더니 이제 돈 필요하니까 친구라고 해?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아니, 미정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너는 나를 친구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무시할 상대로만 봤잖아. 그런 게 아니야. 미정이 변명했어요. 맞아, 그런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없을 때는 가난한 순자, 돈 생기니까 친구 순자. 이게 말이 돼? 미정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1억을 언제 갚을 건데? 제가 계속 따져 물었어요. 남편 사업이 어렵다며? 그럼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그렇긴 하지만. 미정이 머뭇거렸어요. 미안해, 미정아. 나도 이 돈 함부로 쓸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이 미래를 위해 아껴둬야 하거든.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박순자. 미정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제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미정이 막았어요. 아니야, 이제 다 알겠어.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 완전히 변했어.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미정아, 오해야. 제가 해명하려고 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이제 우리 끝이야, 정말로. 미정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해둬.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이야. 미정이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위협 같은 말을 남기고 간 게 신경 쓰였거든요.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가 돈 빌려달라고 왔다가 거절당하고 화내고 갔어. 제가 설명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지훈이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미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제가 알던 미정이 아니었거든요. 돈에 눈이 먼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가요? 어쨌든 이제 미정과는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미정의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근거리면서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알려줬어요. 순자야, 요즘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요? 제가 물어봤어요. 복권 당첨된 게 수상하다는 소문이야.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생길 리 없다고. 미정의 짓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겠죠.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지 말이에요. 마트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복권 당첨됐다는 사람이야. 근데 뭔가 수상하대.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와? 저는 당당하게 장을 봤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제가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지훈이가 궁금해했어요. 엄마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는 소문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이 얼굴이 화가 났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미정일 거야. 돈 못 빌려줘서 화났거든. 제가 추측해서 말했어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지훈이가 분노했어요. 엄마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그날 저녁 미정이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순자야, 나와봐. 미정이 문 밖에서 불렀어요. 나가보니 친구 대여섯 명이 와 있었어요. 모두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미정이 따져 물었어요. 그 돈 어떻게 생긴 거야? 정말 복권이야? 당연히 복권이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미정이 말했어요. 당첨 증명서 같은 거 보여줘. 왜 제가 그런 걸 보여줘야 해요? 저도 화가 났어요. 의심할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수십억이 생긴다는 게 말이 돼?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복권 당첨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제가 반박했어요. 미정이 비웃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그런 행운이 있을까?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알잖아.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미정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행운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죠. 미정아, 정말 실망이야. 제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가 실망이야? 미정이 대들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잖아. 제가 진실을 말했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미정의 진짜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미정이 당황했어요. 그럼 뭐예요? 정말 제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마시고.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정만 혼자 남았습니다. 박순자,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미정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후회할 일 없어요. 제가 맞받아쳤어요. 미정 씨야말로 후회하실걸요. 이런 식으로 살면. 미정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정이 직접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상한 신고를 한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님, 잠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나가봤더니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신고를 하셨는데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댁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한다는 신고였어요. 의심스러운 활동이요?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수입원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관리소장이 설명했어요. 미정의 뒤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복권에 당첨됐어요. 제가 해명했어요. 정당한 수입이에요. 그렇다면 증명서류가 있으실 텐데.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네, 집에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집에 가서 당첨 증명서를 가져왔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말 복권 당첨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저는 억울한 마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미정이 관리사무소에까지 신고했어. 지훈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야. 저도 화가 났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깊게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군요. 미정의 괴롭힘에 제대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날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만나자. 뭔데? 미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나자. 제가 말했어요.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거 너지?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그게 뭐? 미정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수상하니까 그렇지. 미정이 말했어요. 너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런 돈이 생길 리 없잖아. 너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제가 화를 내며 물어봤어요. 미정은 잠깐 멈춰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말이야.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정아, 너 정말 못된 사람이야. 뭐가 못돼? 미정이 반박했어요. 가난하다고 행운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거잖아. 제가 계속 따졌어요. 그런 거 아니야. 미정이 부인했어요. 그럼 뭐야? 정말 내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제가 똑바로 물어봤어요. 미정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 후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좋아, 솔직히 말할게.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갑자기 나보다 돈이 많아진 게 기분 나빠.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야. 미정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제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못됐으면 어쩔 거야? 미정이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너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바뀌니까 기분 나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미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그 돈 다 잃을 때까지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며칠 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정이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이상한 글을 올린 거예요. 순자 복권 당첨권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수십억이 생긴다는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의견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맞아, 좀 이상해. 요즘 복권 사기도 많다던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저는 채팅방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는 동창들까지 저를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지훈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창들이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당첨 증명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더 화나는 건 동창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정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이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다음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순자 씨, 잠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경찰관이 전화로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의심스러운 자금 출처에 대한 신고였는데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미정이 경찰에까지 신고한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죠.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복권 당첨 증명서도 보여주고 은행 거래 내역도 다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복권 당첨이셨네요. 경찰관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 장난으로 신고한 것 같네요. 장난이라기보다는 저는 미정 이름을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굳이 더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 복권 당첨이 확실하다고 확인받았어. 제가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가 안도했어요. 하지만 엄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사세요. 지훈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다음 동창 모임에 가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할 말을 다 하겠다고 말이에요. 동창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 왔어요. 평소 같으면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댔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참석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미정도 당연히 왔어요. 저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순자 왔네. 한 친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순자 소식 들었어? 갑자기 부자가 됐다던데. 정말이야? 어떻게? 다른 친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글쎄, 본인은 복권이라고 하는데. 미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모두들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미정이 도전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지난달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술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35억 원에 당첨됐어요. 세금 떼고 말이에요. 제가 계속했어요. 정말이야? 한 친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정말입니다. 저는 당첨 증명서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확인했어요. 진짜라는 걸 확인하자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와, 진짜네. 대박이다. 순자야, 축하해. 하지만 미정만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무너진 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두들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무시당했지만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동안 저를 가난한 순자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돈 없다고 인격까지 무시했어요. 제가 계속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특히 미정 씨. 제가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저를 친구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시할 상대로만 봤죠. 그런 게 아니야.
미정이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소문까지 퍼뜨렸잖아요. 제가 사실을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미정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미정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제가 선언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의사 한도윤 선생님이 계셨어요.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한도윤 선생님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이분이 진짜 성공한 분이에요. 한도윤 선생님은 남편 사고 후에 알게 된 분이에요. 항상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죠.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지에서 나타납니다. 한도윤 선생님이 친구들을 보며 말했어요. 순자 씨는 어려워도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만 혼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축하드려요. 한도윤 선생님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훌륭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 분이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정말 힘이 났거든요. 미정은 결국 먼저 자리를 떴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면박을 당한 후였습니다. 미정아, 너무했어. 순자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미정을 비난했어요. 그날 모임은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해주는 분위기로 끝났어요. 그동안 미정에게 휘둘렸던 친구들도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당첨금으로 지훈이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취업 준비도 여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줬고 필요한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일부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후원도 하고 김여사 가게도 도와드렸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마워. 김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가게도 새 단장할 수 있겠어. 여사님이 복권 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저를 다르게 봤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순자 씨 정말 훌륭하세요. 저런 분이 돈을 가져야 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한도윤 선생님도 종종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어려울 때도 품위를 잃지 않더니 여유로워진 지금도 마찬가지시네요. 한도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돈이 생겨도 사람 됨됨이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미정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동창들에게 면박을 당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투와 시기로 친구까지 잃고 혼자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지훈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취업됐어요. 정말이야? 제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잘했네.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지훈이와 둘이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시작이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을 보니 김 여사가 가게 앞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지훈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사하다.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됐네요. 미정 같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됐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게 됐거든요.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여유로워진 지금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계속 도우며 살아가겠어요. 미정은 결국 혼자가 됐어요. 다른 동창들도 미정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돈에 눈이 먼 모습이 얼마나 취했는지 모두가 봤으니까요. 가끔 미정이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긴 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친구를 돈으로 평가하고 시기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물론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거예요. 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죠. 돈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거나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또한 사람의 가치는 절대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자가 가난했을 때도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인내심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복권에 당첨된 건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마땅한 행운이었던 거죠. 미정처럼 남을 깔보고 시기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돈이 있어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반면 순자처럼 어려워도 품위를 잃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처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순자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분명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